오늘은 화이트데이 여자친구를 위한 케이크를 만들 제노아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노아즈를 만드는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아래 댓글에 남겨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노아즈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소개할까 합니다. 그 두 가지는 공리법과 변리법인데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리법은 전랑과 설탕을 섞은 물에 열을 가해서 안에 공기를 가득 집어넣는 겁니다. 이로써 제노아즈의 스펀지 역할을 제대로 해주게 하는 것이죠. 이외 열을 가한 계란물에 기계로 공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계란은 전란 상태일 때 공기가 고르게 잘 들어가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리법은 열을 가해줌으로써 그 성질을 보완합니다. 이 정도까지 저어준 후에 박력분과 버터를 차례로 넣는 것으로 반죽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방법은 정말로 오래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박력분을 넣을 때는 두 번에 나누어서 공기층을 많이 죽이지 않도록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버터는 녹인 후에 나머지 반죽과 살짝 섞어서 다시 한번 섞어주시면 정말 죽지 않는 반죽을 완성시키실 수 있습니다. 반죽을 섞을 때도 조심해서, 그리고 반죽이 완성됨을 알 수 있는 정도는 반죽을 팔자로 그려보면 돼요. 팔자로 그려봤을 때 반죽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반죽의 사라짐이 1초 이상이 유효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반죽은 틀에 넣고 35분간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재료도 많지 않고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에 있는 공기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대 쳐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변리법입니다. 아니죠. 계란은 따로 분리해서 쳐줄 거예요. 이 방법은 열을 가하지 않고 계란 안에 공기를 넣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계란에 머랭을 치는 거예요. 바로 흰자와 노른자를 나누어서 쳐대게 되면 흰자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합니다. 그럼 먼저 노른자에 설탕 3분의 2를 섞고 노른자가 흰 정도의 거품이 될 때까지 마구잡이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섞은 후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흰자도 설탕을 넣고 공기를 마구잡이로 집어넣어주시면 됩니다. 흰자가 이렇게 머랭 상태가 됐을 때 저는 약간의 리퀴드를 넣었습니다. 집에 갖고 계신 럼이나 위스키를 살짝 넣어주는 것도 빵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머랭을 이 정도 상태로 친 후에 아까 노른자를 반죽 쳐놨던 것과 살포시 섞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 좀 과격하게 섞고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빵이 퍼석퍼석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기를 다루듯이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된 반죽에 박력분을 두 번 나누어서 똑같이 섞어주시면 됩니다. 박력분을 두 번 나누는 이유는 역시나 안에 있는 공기층이 많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박력분을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공기가 많이 죽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녹인 버터에 반죽을 살포시 섞어가지고 다시 넣어주시면 모든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방법은 모두 동일하지만 열을 가한 것과 가지 않고 계란을 나눠 섞은 차이점이 살짝 있긴 하죠. 마지막으로 반죽을 틀에 넣고 오븐에 구워주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두 가지 차이로 어떻게 다른 빵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구운 빵을 뒤집어서 놓는 겁니다. 소다와 같은 충전재를 넣지 않는 반죽에는 반드시 가라앉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빵을 놓게 되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좌측에 보신 것이 공리법, 그리고 우측에 보신 것이 변리법으로 만들어진 빵입니다. 사실 변리법을 만든 빵이 더욱 만들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빵 자체가 그렇게 변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간단히 말해 변리법은 다루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리법은 열을 다루기 때문에 다루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같은 시간과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좌측에 보고 계신 공리법의 경우에는 좀 스펀지가 가볍게 돼서 반죽이
별리법보다는 많이 부푼 경우가 있네요. 일단 폭신한 경우도 이렇게 공리법은 좀 더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별리법 같은 경우는 안에 공기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단단한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드실 때는 공리법의 스펀지 케이크, 즉 제누아즈가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정말 부드럽거든요. 그럼 단면을 잘라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거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단면을 자세하게 보시면 좌측이 공리법이고 우측이 별리법입니다. 자, 뭔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보는 것만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져보면 느낌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공리법과 별리법 같은 경우는 역시 식감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대고 누르면 공리법이 살짝 더 많이 들어간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면은 높이는 똑같은데 별리법과 비교해서 공리법이 살짝 가벼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리법을 이용한 제누아즈를 이용해서 오늘 여자친구를 위한 화이트데이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물론 여자친구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단면을 1cm 간격으로 잘라서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면을 자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잘 잘랐다, 잘 예쁘게 잘랐다고 하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잘 자르죠. 한 올 한 올 잘려나가는 이 스펀지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말을 끝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파티시의 용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시 사랑입니다. 다음 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